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수입니다. 자, 오늘은 182페이지 제2장 등기 절차. 여기 한번 펼쳐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등기 절차 개관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자, 등기 신청 방법입니다. 등기 신청 방법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두 가지가 있죠. 방문 신청과 대표적으로 전자 신청이 있습니다. 전자 신청.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올해 전자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또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 거기 한번 보죠. 자, 방문 신청은 신청과 접수, 그다음에 이제 심사, 기입, 여기 이제 줄쳐놓고요. 그래서 교합, 완료, 등기, 필정보, 교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자 신청은 접수, 기입, 심사, 여기가 차이가 나타나죠. 전자 신청은 접수하고 기입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 기입하고 그 다음에 기입, 심사,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절차와 관련돼서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다라는 거 하나 차이 우리가 비교를 좀 해두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권리자 의무자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등기 권리자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란 이익을 받는 자, 이익을 받는 자를 모조리 등기 권리자라고 그러죠. 자, 등기 의무자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거는 불이익을 받는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자,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대표적으로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등기부자는 등기부상 권리를 잃거나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불이익, 거기에다 키워드를 잡아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바로 등기 의무자다.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상 권리를 얻거나 그 다음에 등기비 기록 형식상 이익을 받는 자, 등기부상 유리한 자가 바로 등기 권리자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익,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불이익, 요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두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단독 신청. 우리 이제 당사자 신청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죠.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 있다고 배웠죠. 원칙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 돼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A가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냐? 바로 단독 신청입니다. 이 단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판결에 한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를 대표적으로 잘 해놔야 됩니다. 자, 판결에 한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죠? 바로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죠. 확정 판결,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판결이 있죠.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결에 한 등기에서 대표적으로 원칙이 단독 신청이 뭐예요? 판결은 이행 판결에 한해서 바로 단독 신청이 돼요. 앞으로 이하면 단이라고 좀 숙제예요. 그래서 2단.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상 단독 신청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 중 A가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인물 분할 판결. 공인물 분할 판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공인물 분할 판결은 A조로 무슨 신청이냐? 바로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공단, 2단, 공단 이렇게 한번 숙지해 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 아주 중요 포인트가 돼요.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행 판결이 원칙이고 공인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은 A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확정 판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판결문이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어야 되고,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이행 판결에서 한해죠. 강제 기생력이 쭉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판결에 준하는 조서도 가능하며 공정성서는 불가능하다.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판결에 한 등기 시 허가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칙이죠. 다만 판결에 한 등기, 판결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언제나 허가서를 제출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이제 문제 풀이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자, 7번의 판결형 등기 시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나 다만 성소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다만 성소한 등기 의무자 판결 확판결 등기 신청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 최소한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신청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는 전자 신청은 뭡니까?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비법인은 전자 신청의 부적격자가 된다. 그러면 선생님, 비법인은 뭘로 그럼 합니까? 대표적으로 방문 신청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여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전자 신청의 대리 신청은 대표적으로 자격자 대리만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잡아놔야 되고,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이 있죠.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사용자 세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3년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수수료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7일이다. 그래서 이제 요걸 확인해 놓자고요. 181페이지 사용자 등록. 자,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비법인 X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법인 X. 자, 유효기간은 그러면 4번에 3년이다. 요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에 넘기면 5번과 관련돼서 182페이지 등기 신청 수수료 대표적인 7일입니다. 요걸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한번 숙여놓고,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권리점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등기 필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작성한다라는 거, 이걸 알아주셔야 되고,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 그럼 결론적으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이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냐? 이런 단어들이 있죠. 보전,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전은 가등기가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설정과 이전의 가등기가 되겠네요. 보전과 설정 이전의 가등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자가 추가되는, 대표적으로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등기 안에서. 선생님,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바로 하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다. 자, 그래서 등기 필정보 작성,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그러면 182페이지 등기 완료 후 등기 필정보의 작성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설정, 보전,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이 의미를 하나 꼭 잡아주시면 우리 이제 논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이장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신청 방법에서는 전자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잡을 때 이익을 받는 자, 불이익을 받는 자 대표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당사자 신청의 종류로서 대표적으로 예로서 단독 신청이 있다. 단독 신청에서 하이라이트는 대표적으로 판결에 한 등기가 있으며, 판결에 한 등기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된다. 자,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비법인 X 자격자 대리인 5가 되고요.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바로 3년, 등기 신청 정보는 대표적으로 7일이 되며, 등기 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보전과 설정과 이전과, 그러면 대표적으로 설정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딱 숙지해 놓고 우리 이제 문제 1번부터 하나씩 접근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183페이지, 138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문제 1번 들어가죠.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기억해 둘 거는 이거죠. 원칙입니다.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임에 예외적으로 이제 등기 신청 의무, 대표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죠. 등기 강제하는 게. 대표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게 세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몇 개월을 강제하느냐? 이거는 대표적으로 1개월을 강제하고 있다.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즉 표제부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요거는 60일에 강제를 하고 있죠. 요거는 대표적으로 가구를 강제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입니다. 3년이죠. 요거는 가구와 얼굴을 강제하고 있죠. 가구, 얼굴을 강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문제 1번을 접근해보자고요. 183페이지 1번입니다. 자, 소유권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법, 거기가 키워드가 되네요. 신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표제부가 아닌 걸 골라라 이 소리죠. 그러면 토지 분할가, 면적 변경, 지목 변경, 일부 멸실 표제부죠. 이번에 토지의 전부 멸실 표제부, 존재하지 않는 건물, 대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멸실 등기해야 합니다.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의 변경, 분할, 일부 멸실, 부서 건물의 신축. 그래서 대표적으로 5번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에서 강제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러면 문제 1번의 포인트는 5번이 되겠죠. 여기서 문제 자체가 물어본 게 뭡니까? 부동산 등기 및 신청 의무가 아닌 걸 골라라 이랬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표제부가 됩니다. 그로 문제 1번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윤곽을 잡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불이익을 받는 자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뭐요? 원시 취득자, 권리자가 되겠네요. 등기 권리자. 자, 이번 지문에서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 권리자가 되죠. 매수인,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요. 저당권 설정입니다. 설정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채권자는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권리자가 되네. 임차권 말소입니다. 말소라고 그러는 임차권 설정과 말소는 권리자 의무자가 뒤바뀌죠. 그렇다면 4번은 대표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죠. 자, 5번 질문은 전세권 이전. 이전에서 대표적으로 전세권 양수인.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러면 자, 문제 2번에서 등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2번은 권리자 의무자를 반드시 한번 따져놓고 들어가야 돼.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 그와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등기 신청 적격자. 자, 등기 신청 적격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는 거고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것은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되는 자, 안 되는 자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되는 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바로 인이 있죠. 인에는 무슨 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가. 대표적으로 법인이 있죠. 법인.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할 거, 비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비법이는 우리가 이제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는 좋은 일이죠.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에서 등기 명의는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가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등기 신청인은 박찬호 장학회 회장이 되는 거죠. 특히 되는 자와 안 되는 자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시고, 등기 신청 적격. 한마디로 등기 신청 적격이란 한마디로 등기.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가 돼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고,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바로 권리 능력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은 적어도 권리 능력은 갖춰야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등기명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이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요거는 동이죠. 그래서 동리. 이때 대흥동은 뭡니까? 행정동리가 되죠. 행정동리는 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자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경기고등학교. 학교명은 영조물에 불과하죠. 경기고등학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사립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는 재단명으로 돼요. 공립학교는 지자체명으로 되고, 국립학교는 국가명으로 됩니다. 경기고등학교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의 태아 관련돼서는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태아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오니까. 자, 조합과 관련돼서 이때 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법인이 아니다. 그러면 조합 자체는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가 될 뿐입니다. 사비로 등기가 되죠. 자, 5번은 농협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럼 농협협동조합은 바로 특수법인, 즉 뭡니까? 농협협동조합 법인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죠.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걸 우리가 잡아야죠. 자, 필요적 정보네요. 필요적 정보상으로서 필요적과 임의적이 있어요. 자, 필요적 정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된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제공하여야 된다.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요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봐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대표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과 연결돼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샘플 3번이 별표가 3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필요적 정보사항이 아닌가? 저 신상이라든지 표제부, 즉 사실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되겠죠. 1번에 당사자, 2번에 부동산, 등기원인과 연월일, 대표적으로 4번 등기 목적. 그러면 5번은 기간이죠. 기간은 뭡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록할 사항이 아니라 제공할 사항이 아니죠. 임의적 제공 사항이 됩니다. 기간과 관련돼서 5번과 존속기간과 관련돼서 우리 26회 때 전세권과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기간은 에너지도 없습니다. 언제나 임의적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같은 명령이죠. 그래서 문제 4번과 문제 5번은 같은 명령에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신청 정보의 필요적 정보 제공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의자가 신청한 경우 대의자의 피대의자의 성명 주소, 대의 어딘, 권리소멸 약정이 보이네. 이 약정과 특약 합의는 임의적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대표적으로 3번이 됩니다. 자,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분 등기할 권리가 합의인 경우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 주면 돼요. 합의 지분은 모두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등기에서 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4번과 5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별표가 3개짜리로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문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3번 지문이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우리 또 보시죠.
자, 문제 6번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에 관리하는 등기 필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네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등기 필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제공이라는 것은 제출이죠. 그러면 등기 필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우리 작년에도 26회 때도 한 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등기 필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첫 번째 등기 의무자가 없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대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논리가. 그러면 등기 필정보도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하죠. 그러면 등기 진정성이 보장됐다. 그러면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거 판결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와 관련돼서 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죠. 원칙 제공 X입니다. 그럼 A적으로 반드시 제공하라는 거 아까 보셨죠? A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등기 필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요 세 가지 원리는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6번과 관련돼서 보죠.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거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요? 진정성.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 문제 6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을 이거는 이제 성소한 등기 의무자 2번 지문으로 만들어 놨네요. 자, 3번은 한매 특약품 매매를 언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한매 특약품 매매를 언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소유권 이전이 포인트죠. 자,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라면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요 한 번 지문도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4번에 정의를 언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유정은 공동 신청이 되죠. 유언 재평자가 의무자가 되고 수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이 되죠. 그래서 유공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6번에 뭐예요?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요 문제 6번과 관련돼서도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부탁해요. 자, 문제 7번입니다. 신청인 등기 신청 시 주소 증명 정보. 자, 주소 증명 제공과 관련돼서 그럼 대표적으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자,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제공해 줘야죠. 그러면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가 그럼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주소 증명 정보는 대표적으로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 줘야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짜고 그러면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없는 걸 찾으면 되겠네.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가 있네. 말소는 없죠.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대표적으로 이제 변경과 관련돼서 변경이라는 것은 이거는 객체의 변경이거든. 그럼 대표적으로 말소와 변경은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럼 주소 증명 정보는 누구 거? 권리자 거 제공하나?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도 제공하고 해야 되고요. 애적으로 등기 의무자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권리자 의무자 둘도 제공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7번의 등기 신청 시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아닌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새롭게 등기 명인 되는 경우가 있죠. 제공해야 되겠네요.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판매권 이전.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5번 임차권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임차권 변경 등기는 객체 변경으로서 새롭게 등기 명인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문제 7번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약식 사례 문제네요. 어떤 문제인지 봅시다. 자, 가을은 2014년 5월 1일 매매하였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서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2014년 5월 1일 이걸 좀 착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06년 1일 이후라면 1일 이후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거래가액 등기가 되는 거죠. 거래가액 등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가벌과 관련돼서 뭘 팔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 뭐를 팔았어요? 가을은 2004년 매매하였다. 그래서 매매라는 포인트가 되네요. 자, 매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매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대표적으로 제외돼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금융계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가름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금융계약서가 되겠네요. 그러면 1번에 이제 금융계약서. 그러면 갑의 등기 필증거, 갑의 인감증명, 갑의 주민등록 등본어뢰 주민등록증자본.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까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이 뭡니까? 별표로 주소 증명 정보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도 제청하죠. 권리자도 제공해주고 의무자도 제공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1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죠. 자, 문제 9번은 대표적으로 가중치로 본다면 빈출 진로를 본다면 별표가 5개가 돼요. 가중치도 별표 5개고 특히 자 29조 2호와 관련돼서 29조 2호가 뭐냐? 대표적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우리 29조 2호가 관련돼서 특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늘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당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우리 1호가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그러면 4번 대리인이 출석하지 출석 의무 위반됐을 때. 그렇다면 문제 1번은 동일한 문제 1번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29조 4호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2호가 아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건물의 일부. 그러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그러면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야 안 되죠.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호 사유가 되네요. 3번에 농지 전세권 안 되고 4번에 유치권. 유치권 등기 능력이 없죠. 2호 사유네요. 교량에 의한 보전 등기 안 되죠. 그렇다면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특히 정답은 1번이 되고 1번은 29조 4호와 관련돼서 특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지문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0번 바로 별표가 3개짜리네. 그거는 등기 필 정보의
등기 필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작성 사유와 관련돼서 작성과 관련돼서는 우리 182페이지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대표적으로 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변경. 그러면 1번 지문에서 뭐가 보여요? 보존이라는 단어 보여야죠. 2번은 설정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되고 3번은 이전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설정의 가등기.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작성하지 않네요. 자, 채권자 대리 신청은 등기 신청인은 누가 돼요? 바로 채권자가 되고 등기 명의는 누가 돼요? 채무자가 되죠. 그럼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죠. 그럼 채권자 대리 신청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1번과 문제 12번. 대표적으로 요거는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샘플 문제를 잡으라는 겁니다.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전자신청 가정치가 별표가 5개였죠. 논점들이 일반 문제집은 우리가 이제 1번부터 이제 쭉 기초적인 샘플을 우리가 잡아놓으라는 의미에서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 10번, 11번.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에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오케이. 자,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애국인도 자인이죠. 그러면 A적으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애국인도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자, 4번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도 이미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는 우리 전자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격자 대리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제 11번의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4번이 우리가 틀렸네요. 4번. 자, 5번에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당사자도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과 관련돼서 전자신청의 경우 표시만 하고 전부를 생략하는 것. 대표적으로 등기부와 관련돼서 법인 등기부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 정보. 왜냐하면 등기소 자체에 등기부라는 게 비치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등기부를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표시만 하고 생략이 가능한 것. 그러면 여기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죠? 4번이 되겠네요. 4번 법인 등기부 정보. 그래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제일 샘플 문제로 좋은 게 문제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등기하는 직권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직권 경정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살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더군 잡아죠. 일단 경정 등기입니다. 자, 경정 등기란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원시적 사유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시적 사유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요. 동일성. 그래서 우리 26회 때 2.5점짜리가 바로 이 경정 등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바로 원시적 사유가 되겠죠. 원시적 사유. 원시적 사유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차고나 배터리가 되겠죠. 유류가 되겠죠. 누가 유발할 수가 있느냐? 당사자가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자, 등기관이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당사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래서 신청 경정 등기. 등기하는 대표적으로 직권이죠.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 그럼 등기관의 착오 유류에 대해서 누가 유발했죠? 등기관이. 그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직권 경정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직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해관계는 친하지 않죠. 근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대표적으로 직권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등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개정이 되죠. 그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등기관의 직권 경정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등기의 자고 유류가 등기관의 가호로 인한 것임을 알 것. 유류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빠뜨린다는 뜻이에요. 2번의 기존의 등기 경정 후 등기와의 사이의 동일성, 그 동일성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3번의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아니죠. 다만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지만 직권으로 가능하던 A가 하나 발생했죠. 그래서 3번 정답은 문제 1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로 3번이 우리가 되고요. 특히 2번과 3번에 대해서 2번 지문과 3번의 지문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 13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지방법원장이 사후 보고를 해야 되며 5번의 경정 등기를 할 때 그것을 등기 신청인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바로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이의신청은 우리가 출제 경향이 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작년 26회 때 2.5점짜리가 나왔죠. 그러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하나 이의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소를 경유하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 5번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가 아니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처분시 기준입니다. 처분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은 X다. 그러면 3번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유는 바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6회 때 정답은 3번 지문이 바로 정답이 되었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자, 4번은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자, 5번의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되며 신청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이의신청은 26회 때 출제됨으로써 출제 경향은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 문제 14번으로 해서 샘플 문제로 잡아두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이죠. 이거는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대표적으로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판결에 한 등기, 대표적으로 확정 판결에 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것은 출제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1번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청구정보로 제공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언유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죠. 원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대표적으로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그래서 공단 조심해놔야 돼요. 자, 4번의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 판결에 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원칙이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한 A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돼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문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3번에 보죠. 3번 지문은 승소한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전개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4번의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대. 그럼 결론적으로 기판력이 채무자 대를 미쳐요.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대표적인 기판력이 되죠. 그러면 채무자죠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네요. 자, 5번의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그럼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에 한해서는 대표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경우도 그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고요? 2번이 되고 문제 15번은 판결에 한 등기에서 아주 이런 문제 형태가 올해 출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15번에 대해서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문제 16번입니다. 자, 등기 신청이 각하 사유가 않는 것. 요거
참 중요하죠. 문제 15번은 요거는 이제 뭐예요? 전형적인 기출 행태예요. 그래서 별표가 5개 되고요. 자, 그러면 범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 1번에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가등기권자의 자기 지분만에 관한 번등기를 신청한 경우 우리 가등기권 번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 명과 번등기 명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일치가 가능하죠. 저는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16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 지문이 되겠죠. 자, 전형적인 문제 16번은 바로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구분 건물의 전유분과 대지상권의 분리처분 금지 위반했대. 2반. 2한이 아니라 2반입니다. 오타가 좀 나왔네요. 2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대표적으로 자 2호 사유로서 각하하게 되죠. 자, 3번의 저당권을 비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비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뭐예요? 이거는 등기법 시행규칙 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애로 매수 반선 위반이죠. 4번에 이미 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중복 등기 안 됩니다. 자, 5번에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여 2호 사유로 각하기. 그래서 여기 26회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자, 문제 17번은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제된 형태네요. 문제 17번. 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서에 제공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2번이 되겠죠. 2번 봐봐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관리자래. 등기 관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뭐요?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원청의 결의서는 바로 등기 관리자가 아니라 등기 의무자가 제공해야죠. 그러면 등기 관리자는 이익을 받고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원론적인 것만 해도 26개 대 충분히 문제 17번은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하나 풀고 우리가 한번 좀 쉬었다 들어가죠. 문제 18번입니다. 등기관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없죠. 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네요.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 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직접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은 이의신청은 구설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요. 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은 등기하는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마다족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번부터 우리가 몇 번까지 풀어봤어요? 15번까지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등기 절차 총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인 여러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제 16번, 17번, 18번은 대표적으로 우리 26회 때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문제지만 여러 번 풀어도 우리 천번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특히 등기법은 뭐예요? 어떤 패턴을 외워나가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걸 확인하면서 문제 189페이지 19번부터는 좀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